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용해도 한번 복습하고 지금도 다시 나갈게요. 자, 우리 보시면 우리 뜻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시 쓰자. 용매, 용질, 용해, 용액 해가지고 우리 4개 처음 배우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 용액은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녹아져 있는 물질, 용해는 그 녹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매, 용질이 용해되면 용액이 된다. 기억나죠? 그래서 얘랑 같이 기억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매가 물, 용질은 소금, 소금이 물에 녹으면 소금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랑 같이 기억을 해 주시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용해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유정아? 용해도가 뭐예요? 네? 영상 안 봤지? 솔직히 얘기해. 네. 저 용해도 영상을 봤다면 용해도에서 할 리가 없어. 기억나? 용해도가 뭐예요? 기억나? 아우 외워요! 예원이 대답할 수 있겠어? 용의 100g 어떤 온도에서 용의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그램. 오, 여기서는 네? 어떤 온도에서 온도에서 용의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그램수. 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외울 시간 줄게요. 자, 그래서 용해도가 이 용해도의 정의 자체에 정해진 게 맞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용매 100g으로 정해져 있고 단위도 g이라고 정해져 있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g수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용해도의 뜻을 암기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문제 풀 때도 내용 이해하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처음 배운 단어 또 있었죠.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있었어요. 포화용액, 불포화용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용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합시다. 용매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 녹았어. 녹았어. 자, 그래서 계속 녹을 수 있는 상태는 불포화용액인 거예요.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그쵸? 근데 넣어서 저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녹아. 소금이 안 녹고 밑으로 가라앉아. 그럼 이제 다 녹인 거야. 내가 녹일 수 있는 만큼 다 녹인 거야. 그럼 그거는 포화용액이 되는 겁니다. 포화용액. 그래서 불포화용액이랑 포화용액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제일 이제 어렵죠. 그래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 풀 때 특히나 지필평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이 그래프 형태로 아마 용해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우리 방금 용해도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을 g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얘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온도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고체 용해도는 어떨 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녹는다. 우리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죠. 너네 코코아 타 먹어봤어요? 핫초코 밑에? 자, 어쨌든 그런 거 타 먹을 때요. 차가운 물에 넣으면 거의 안 녹습니다. 차가운 물에 넣으면 아무리 저어도 잘 안 녹아요. 근데 따뜻한 데다 녹이면 훨씬 잘 녹죠. 따뜻한 물에 넣으면 이렇게 스르르르 녹는단 말이야. 잘 녹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녹는다.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용해도
용해도가 낮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용해도가 증가하더라. 그래프가 이상하네. 이렇게 증가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그래프. 용해도 곡선이라고 불러요. 용해도 곡선. 가로축은 온도고 세로축이 용해도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어떤 온도 할까요? 50도라고 합시다. 50도에서 A라는 물질을 녹였는데 최대로 녹였어요. 최대로 녹였더니 최대로 녹인 값이 50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온도 50도에서 용매 100g에 A라는 물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50이란 얘기야. 용해도. 유정이 이해되는 거 맞죠? 지난주에 복습. 자, 그 다음 10도. 10도일 때 봤더니 10도일 때는 용해도 곡선의 그래프가 10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온도? 10도에서 A라는 물질에 용매 100g에 A라는 물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값이 10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땐 적고 온도가 높을 때는 많이 녹는다 라는 그래프. 문제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이건 그냥 문제에 주어지는 값이고요. 자, 봐봐. 그러면 내가 A라는 물질을 50도에서 얼마큼 녹였냐면요. 40 녹였어. 40g 녹였어요. 자, 40g 녹였어요. 그럼 이건 무슨 용액일까요? 포화용액일까요? 불포화용액일까요? 여기서 불포화입니다. 불포화. 왜냐면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50도에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50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40밖에 안 녹였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10 더 녹일 수 있는 거잖아.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는 불포화 용액. 그래서 이 곡선, 이 용해도 곡선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 있는 영역에 찍힌 점은 모두 다 불포화 용액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이 곡선 위에 찍힌 점은 모두 다 포화 용액이에요. 포화 용액. 그 다음 이 위쪽 영역 있죠. 그래프의 위쪽 영역에 찍힌 점은 과포화 용액이라는 건데요. 과포화 용액은 뭐예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만큼보다 더 녹인 상태잖아요. 요거는 그냥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 얘는 잘 안 나오니까 이거는 지웁시다. 자, 우리는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이 점, 요 X점이라고 합시다. 이 X점이 내가 40이야. 40이야. 나는 40을 녹였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불포화라고 그랬죠. 그럼 얘를 포화로 만들고 싶어요. 포화 용액을 만들고 싶어요. 포화 용액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유정아? 포화 용액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뭐가 있겠어요? 높이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40을 녹였는데 불포화 용액이잖아요. 그쵸? 그럼 포화 용액 만들려면 뭐 하면 돼요? 더 녹여요. 그렇죠. 얼마 더 녹이면 돼요? 10. 그치. 용지 10g 더 녹이면 돼요. 아주 좋아요. 자, 용지를 10g 더 녹여서 여기로 저걸 옮길 수 있으면 얘는 포화 용액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방법이 하나 더 있다. 용지를 더 녹이는 방법 말고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얘가 어디로 어떻게 하면 포화 용액이 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 용지를 더 녹이는 방법 말고 포화를 만들고 싶어. 없어? 제가 얘기할게요. 자, 얘가 여기로 가는 방법 외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일로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온도를 낮추면 돼요.
여기 올라올 만큼 온도를 낮추시면 됩니다. 뭐 그래프에서는 뭐 한 45라고 할까요? 45도에서 포화 용액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용해도 자체가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용해도 곡선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거 요거는 개념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영상 봤는데 기억나요? 석출 영상.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똑같은 영상인데? 자, 보시면 용액이 완전히 다 녹아서 용질이 안 보여. 용질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싹 녹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온도를 쫙 낮추면 지금 여기 밑에 잘 봐주세요. 여기로 보시면 이 가로들 보이지?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다시 결정이 생기는 겁니다. 밑에 가라앉은 하얀 애들 보이죠? 이렇게 되는 게 석출이에요. 석출. 여기도 비슷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싹 녹이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소금도 물에 녹이면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물 입자 사이로 소금 입자들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포화가 되면 그러니까 입자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하냐면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를 낮춰서 용해도를 줄인 겁니다. 그랬더니 밑으로 안 보이던 결정들이 보이게 된다. 이게 석출인데요. 이거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50도에서 40을 녹였어.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내가 이미 50도에서 40을 싹 다 녹였어. 싹 다 녹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40을 녹였는데 다 녹아서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40을 요만큼이 40이에요. 40을 녹여놨어요. 자, 근데 뭐 할 거냐면 온도를 낮출 겁니다. 온도를 45도 낮췄더니 포화용액이 됐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쭉쭉쭉 10도까지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10도로 낮아졌더니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0이래. 나 이미 40을 녹여놨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0이래. 그럼 10은 그대로 녹아져 있고 나머지 30이 석출된다. 아까 그 영상에서 봤듯이 녹아져 있던 애들이 다시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이게 석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석출량을 구해야 돼요. 내가 이미 녹인 양에서 그 온도 낮춘 온도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빼서 나머지 얘는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 양은 녹아져 있고 얘만 결정화된다. 이것이 석출이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 단원에서 제일 어렵다고 해도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 개념은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그 정도 이제 일단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기체용해도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건 고체용해도야. 내가 아까 코코아 가루도 얘기했고 한 것처럼 뭐 소금이든 설탕이든 뭐 이런 애들은 다 고체용해도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아요. 근데 기체는 달라. 기체는 다르고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 압력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기체만이에요. 고체는 압력에 따라 값이 거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압력 표시 안 하는데 기체는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기체 용해도는 고체 용해도랑 다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헷갈려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탄산음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제일 바로 자주 볼 수 있는 게 탄산음료죠. 탄산음료라는 게 뭐야? 탄산이 물에
그러니까 그 음료에 녹아져 있어서 탄산음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기체 용해도 어떤 온도에서 용해 100g에 놓을 수 있는 기체의 그람수 보려면 우리가 제일 자주 보는 게 탄산인 거지, 탄산. 자, 그러면 탄산을 봅시다. 탄산을 보시면 너네 독감이 유행인가 봐. 오늘 결석하는 엄청 많아. 자주들. 자, 그래서 탄산 생각해 봅시다. 너네 따뜻한 콜라 먹어본 적 있어? 따뜻한 콜라? 맛이 상상이 가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따뜻한 콜라? 따뜻한 콜라를 먹으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무지하게 달고 너무 달아서 감기약 먹는 느낌이야. 너네 감기약 그 싫어. 엄청 단데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야. 하여튼 맛이 되게 없어요. 왜? 탄산이 없어서. 탄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얘가 따뜻해진다고 달아진 게 아니야. 사실 특히 콜라는 엄청나게 단 음료란 말이에요. 그 우리 일반 음료보다 훨씬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이온 음료는 더 달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탄산 때문에 단 느낌이 덜한 거거든요. 근데 따뜻해지면 탄산이 다 날아가. 탄산이 다 날아가니까 엄청 달게 느껴져요. 마치 너무 달아서 쓴맛 나는 그런 느낌까지 가는.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기체 용해도는 어떨 때 용해도가 높을까요?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기체 용해도. 내가 지금 따뜻한 콜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은 거랑 높은 거랑 비교하면 어떨 때 용해도가 높다? 온도가 낮을 때 높다. 고체랑 반대예요.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체는 반대로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 그러니까 차가운 탄산음료에 탄산이 더 강한 거고 따뜻해지면 탄산이 약한 겁니다. 안 녹아서. 오케이? 그 다음 압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압력은 너네 탄산수 만드는 거 본 적 있어? 탄산수? 그렇지. 옛날에는 가정용 탄산수 기계가 유행이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탄산은 그냥 물에 넣으면 안 녹아요. 우리가 소금은 물에 넣어도 안 저어줘도 물에 넣으면 어느 정도 녹잖아요. 그쵸?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탄산은 그냥 거기 공기의 주입만 하는 걸로는 잘 안 녹아요. 뭘 해줘야 되냐면 압력을 가해줘야 됩니다.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탄산 만드는 공장 뭐 그런 거 영상 보시면 엄청나게 강한 압력으로 우악 하고 탄산을 잔뜩 집어넣고 뚜껑 확 닫아. 그 뚜껑을 확 닫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뚜껑을 확 닫아줘야 압력이 높은 채로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마시려고 딸 때 기포가 우왕 하고 올라오죠. 확 소리 내면서 올라오잖아요. 그게 높은 압력으로 녹아져 있던 탄산이 뚜껑을 여는 순간 압력이 낮아져서 녹아져 있던 탄산 기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녹아져 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석출처럼. 그러면 정리하면 뭐예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뭐한다?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감소의 이유 써있길래 내가 이렇게 다시 정리했어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 증가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실험. 자, 수조에다가 수조를 3개 그릴까요? 수조가 3개 있어. 물을,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시험관을 꼽을 건데요. 시험관을 2개씩 꼽을 거예요. 2개씩. 시험관. 그 다음에 여기에 뭘 담을 거냐면 사이다. 똑같은 사이다를 넣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여기 하나는 뚜껑을 안 닫고 하나는 뚜껑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F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질문은 2개야. 질문 첫 번째, 사이다의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 두 번째는 가장 적게 발생하는 시험관입니다. 고민할 시간 10초 물어볼 거예요. 자, 힌트는 이거예요. 우리 수업 여기서 방금 한 거.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용매 기체가 많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자, 유정이 기포 가장 많이 누구야? 선생님.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야? 네? 앉아 여기. 그게 다야? 나 가방. 아, 일단 앉아. 제가 안 하고. 대단한 걸 까먹고 있었네. 자, 보세요. 유정,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A, 하나만 골라주실래요? 하나야, 하나. 하나 골라. 하나야. 고민해요. 예원이. F. 적게는 A. 소연이. F랑 A. 여기서 네, 기포가 무슨 기포 말하는 거예요? 사이다라고 했잖아요. 사이다 몰라, 사이다? 기포, 탄산. 탄산 기포. 열었을 때 많이 나오다가 다시 없어지는. 근데 이걸 여기다 넣으면 달라지는 거지. A, 너는 A랑 F, 너는 A랑 A랑 F. 자, 그러니까 기포가 사이다 넣으면 이제 처음에 뚜껑 열면 후악하고 물 그 컵에다 담아 놓으면 기포가 조금씩 올라와요.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걸 따뜻한 물에 넣으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차가운 물에 넣으면 적게 올라오는 건데 이게 다 틀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래서 E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B가 제일 적게 올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차가울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얘가 차갑고 압력이 높은 게 기포가 제일 적게 발생하는 겁니다. 걔가 B인 거지. 차가운 곳에서 뚜껑 닫혀 있는 게 압력 높고 차가운 거. 용해도 제일 높은 거, 탄산이 제일 적게 나오는 거. 왜냐면 이미 사이다는 뭐 한 거예요? 사이다 안에 탄산이 기체가 녹아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용해도가 높을수록 기포가 적게 발생하는 거고, 반대로 따뜻하고 뚜껑 열려있는 얘, E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은, 거꾸로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은 애가 용해도가 제일 낮으니까 안에 녹아있던 탄산,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문제 잘 나와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얘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고 뻐끔거린대요. 뻐끔뻐끔.
그냥 왜 그러냐면요. 그 여름철에는 그 물고기가 어떻게 숨 쉬는지는 알죠? 물고기가 어떻게 숨 쉬냐면요. 물 안에 녹아져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사는 겁니다. 걔네들이 괜히 뻐끔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야. 물 안에서 입을 벌리고 수영을 하면 입으로 물이 막 들어오고 아가미로 물이 나가면서 그 사이에서 산소가 흡수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에 녹아져 있던 산소가 줄어들어. 왜? 여름에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걔도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물 밖으로 나와서 입을 내밀고 뻐끔거리는 것도 기체 용해도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도 나왔냐면요. 우리 보일 법칙 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요. 깊은 바닷속에 있는 잠수부가 물 위로 갑자기 올라오면 수압이 낮아지면서 혈액 속에 녹아져 있던 기체가 빠져나와. 왜냐면 압력이 갑자기 낮아져가지고. 그런데 뭐하면 커지면 기포를 형성해서 혈관을 막아서 잠수병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되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잠수부들은 올라올 때 굉장히 천천히 올라와요. 압력에 적응하면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갈 때도 잠수할 때 그러니까 후루룩 우리 뭐 수영장 같은 거 상관없는데요. 밑으로 강 같은 데 밑으로 뿌악 하고 내려가면 엄청 아파요. 귀가. 고막 아프 찢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압 차이 때문에도 용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 건데요. 15쪽에 우리 풀려있는 사람도 있고 안 풀려있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요. 일단 15쪽 풀어보세요. 자, 우리 1번부터 설탕 물에서 녹는 물질, 설탕같이 녹는 물질은 용질, 물과 같이 녹이는 물질은 용매라 하고,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은 용해라고 한다. 용질, 용매, 용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용해도는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에 따라 달라. 여기까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특성입니다. 왜냐면 온도에 따라 일정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라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맞고요.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의 포화용행이다. 또 맞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한 얘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지금 방금 내가 읽은 문장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의 포화용행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용해도 곡선상의 점, 그러니까 아무거나 찍어. 이 점은 이 온도에서 여기 온도에서의 용해, 그러니까 용해, 이렇게 꼬이냐. 자, 포화용액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온도의 포화용액이 맞고요.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용해도 변화가 크다고 했는데 당연히 기울기가 클수록 기울기 가파를수록 올라가기 힘들수록 용해도 변화가 큰 겁니다. X. 자, 60도 심을 25g에 10g 녹였더니 포화용액이 됐어요. A의 용해도를 구하시오. 자, 유정이 용해도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답 말고 용해도가 뭔지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그렇지, 그거 구하래요. A의 그거 구하래.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 그램수로 구하래. 그러면 얘가 60도씨에서 10g을 녹였더니 포화용액이 됐대요. 포화용액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최대로 녹였다는 얘기예요. 최대로 녹였다는 얘기야. 근데 포인트가 뭐다? 여기서 내가 계속 용해도의 정의를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여기서 나오죠. 물이 25g일 때 A가 10g 녹였대. 그러면 이게 최대로 녹인 양인데요. 이게 용해도가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 우리의 용해도는 물이
100g일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가 늘어나야죠. 뭐 진짜 식하면 이렇게 비례식 구해야 되지만 그냥 딱 봐도 나오죠. 그쵸? 4배로 해서 40g이 용해도다. 그래서 용해도 쓸 때는 뒤에 그램 안 붙이셔도 돼요. 왜냐면 용해도 정의 자체에 그램수라고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40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용해도 변화 가장 큰 거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프 가장 기울기 큰 거, 가장 가파른 거. 그래서 제일 가파른 질산칼륨. 자, 그 다음 석출되는 거 볼게요. 자, 물 100g에 70도씨에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대. 그 얘기는 뭐냐면 70도씨에서 질산나트륨을 싹 다 녹였대요. 그랬더니 용해도가 몇이냐면 질산나트륨 140. 140을 녹인 거야. 근데 20도로 냉각할 거래요. 20도로 냉각했더니 질산나트륨 용해도가 87이라고 나와 있어. 87만 녹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석출되고. 그래서 140에서 87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53g 나오는 거지. 이렇게. 5번 탄산음료 기체용해도네요. 탄산음료는 뚜껑을 열었을 때 하얀 거품이 생긴 까닭은 압력이 낮아져서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안에 녹아있던 탄산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려서 뭐하냐고. 답은 다 안 써? 자, 그 다음 16쪽 녹는 점 끓는 점. 자, 녹는 점 끓는 점이야 뭐 우리 중1 때도 하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알고 있죠? 우리 녹는 점이 뭐 끓는 점이 뭔지는 모르나? 알죠? 자, 녹는 점은 했어. 그러네요. 했어요. 했습니다. 그거 할 때 했잖아요. 우리 이거 할 때 했어요. 나도 무슨 단어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났어요. 그쵸? 이거 할 때 했어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게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이름이 뭐죠? 용해요. 너무 내가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건 뭐죠? 제가 보내는 거요? 온거요. 이거요. 아니에요? 아니 너 써놨는데 네. 헷갈리면 어떡해. 저 봐요, 선생님. 서윤이 액체 기체 변하는 거. 승화. 너무 가만히. 자, 봐봐. 외우는 거 알려줄게요. 얘네가 제일 쉬워. 자, 일단 액체, 기체는 쉬워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건 뭘로 이름을 줬냐면요. 결과값에 이름을 진 겁니다. 뭐 한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했어요. 기체화한 거죠. 그래서 기화한 거고 기체가 액체로 변한 건 액체화한 거니까 액화예요. 그리고 고체, 기체, 기체, 고체는 이름이 동일하죠. 승화입니다. 얘가 승화예요. 고체가 기체로 변하거나 기체로 고체로 변하는 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봐.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됐다가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가 액체가 되고 가열했을 때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근데 일부 물체들만 고체가 가열하면 바로 기체로 변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드라이 아이스죠. 그쵸? 드라이 아이스는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가열이 되든 안 되든 얘가 뭘로 변해요? 액체로 변하지 않고 기체로 변하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케이크 포장할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얼음으로 포장하면 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드라이 아이스가 더 차가워서도 있고요. 훨씬 차갑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게 괜히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손이 다쳐 손상되기 때문에.
붙기도 하죠. 이렇게 붙어요. 손 붙어요. 살 붙어. 안 만져봤어요?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요때 끓는 점 이것도 배웠을 텐데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이 나올 건데요. 점으로 끝나는 애들은 과학에서 대부분 온도예요, 온도. 온도를 점으로 표현합니다. 아니, 이 찍는 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끓는 점은 끓는 동안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끓는 동안의 온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끓는 점은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것이 끓는 점. 그럼 녹는 점은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어는 점은 어느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것을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내가 얼음이야, 얼음. 뭐야? 오늘 척이라도 해야죠? 안 그러면 화가 나죠? 자, 얼음이에요. 지금 나는 얼음이야. 얼음. 파란색으로. 자, 그래서 얼음입니다. 그리고 이 얼음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당연히 냉동실에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영하 20도. 우리 기본적인 냉장고 냉동실 온도가 영하 20도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얼음이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뭐예요? 가열할 거야. 또 서서히 가열할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쭉쭉쭉쭉쭉 올라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영하 1도까지 올라갔어요. 얘는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무려 19도나 상승했어. 얼음이 녹았을까? 안 녹았을까요? 안 녹았죠. 자, 왜냐면 아직 어느 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점은 0도입니다. 0도씨에 도달하면 이때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얼음이 0도가 됐어. 그럼 얼음이 뿅 하고 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밑부터 옆에부터 이렇게 슬슬슬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녹는 동안 다 녹을 때까지 온도가 유지돼. 그것이 바로 어는 점,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이 되는 겁니다. 녹는 점. 녹는 동안 유지되는 온도. 그게 물은 0도인 거고요. 그래서 물이 뭐한다? 녹기 시작한다. 그래서 얘는 액체랑 고체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 녹으면 그때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완전히 액체가 되면. 완전히 액체로 변하면 그때부터 온도가 올라가다가 다시 몇 도부터 100도씨가 되면 끓기 시작해요. 뭐 하는 거예요?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게 뭐라 그랬죠? 기화라 그랬죠. 그래서 기화가 되는 중입니다. 액체가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액체가 기체랑 존재하는 거가 여기서 다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이 온도가 뭐다? 끓는 점이다. 끓는 점 해서 기체가 되면 다시 온도 올라갑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계속 기체니까 이거 따로 없고요. 기체. 걔를 잡아다가 냉각시켜. 그럼 뭐가 돼요? 물이 돼요. 얘는 이름이 없어요. 기체가 액체가 될 땐 이름이 없는데 쭉쭉쭉쭉 낮춰서 뭐가 되면 고체가 되면,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되는 순간은 온도 다시 일정한데 얘는 이름이 따로 있죠. 이것이 어는 점. 승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아니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였죠. 응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기체 구간, 여기가 액체 기체 구간, 여기 똑같아요. 여기가 액체 구간, 액체 구간에서 온도가 낮아져서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어는 점, 어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다. 얼 때도 마찬가지죠. 물을 얼리는데 물이 뿅 하고 얼음이 되는 게 아니라 물을 만약에 컵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윗부분부터 살 얼기 시작하죠. 그래서 딱 꽝꽝 얼 때까지 온도가 어는 점이고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 온도가 0도씨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온도가 같은 물질이라면 같아요. 그러니까 물은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하고 얼음은 0도씨에서 녹기 시작해요. 온도가 똑같습니다. 같아요, 같아. 같고 뭐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모두 다 상태 변화가 다 일어날 때까지 온도 일정하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로 융해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고 어는 점, 녹는 점 같다는 거 설명했죠.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온도 안 변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알아두셔야죠.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에탄올이 끓는 점이 78도야. 78도에서 끓어. 근데 10ml랑 20ml랑 그래프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가열 시간이 다른 겁니다. 10ml 양이 적은 건 빠른 시간 안에 78도로 올라가는 거고요. 양이 많은 건 시간이 더 오랜 시간 걸려서 올리는 거야.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라면 끓일 때 하나 끓일 물이랑 2개 끓일 물을 만약에 동시에 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물량이 적은 하나 끓일 분량의 물이 훨씬 빨리 끓을 거예요. 2개의 분량 물이 많으니까 더 천천히 끓을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차가 생기더라도 얘네 둘이는 다 뭐예요? 끓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100도일 거란 수돗물로 하면 100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차피 100도 물이니까 100도에서 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 포인트가 더 뭐냐면요. 우리 느낌상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5분 동안 끓였어. 5분 동안 끓였어요. 잠시만요. 빠진 거 결석한 애들 때문에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 잠깐 안 났어. 뭐 얘기하다 말하지. 끓는 거. 자 그래서 그냥 기분상 잠깐 끓인 거 5분 동안 끓인 거랑 내가 1시간 내내 끓인 물이랑 보면 1시간 내내 끓이면 더 뜨거울 것 같잖아요. 하지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100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1시간을 끓이든 5분을 끓이든 끓고 나서 온도를 쟀다면 얘네는 둘 다 100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래프가 뭐 하냐면 여기서 겹쳐. 겹치면 뭐 한 거예요? 같은 물질인 거예요. 왜냐면 물질의 특성이니까요. 물질의 특성 배우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쵸?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고 양에 따라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쵸? 그래서 10ml든 20ml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고체 물질이라서 녹고 다 녹으면 올라가서 그래프가 조금 다르지만 얘도 어쨌든 일정한 온도. 여기 일정한 구간의 온도가 이렇게 같다면 얘도 같은 물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 지금 A랑 B랑 C랑 D 그래프가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B랑 C는 겹쳤어요. 뒤에서. 그럼 B랑 C는 같은 물질. 그리고 A가 제일 끓는 점이 높고 D가 제일 낮고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냐면요. B랑 D 중에 그럼 뭐가 더 양이 많을까요? B랑 D랑 같은 물질 미안해요. B랑 C랑 같은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B랑 C 중에 더 양이 많은 거. C. 그렇지. C가 더 양이 많아요. 왜냐면 B가 끓는 점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빨랐기 때문에 C가 더 느렸기 때문에 양이 더 많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도 나오냐면 뭐 이런 거 나오죠.
파라다이 크로로벤젠이랑 팔미트산이 나오는데요. 팔미트산이 뭐고 파라다이 크로로벤젠이 뭐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너희가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그냥 녹는저 낮은 거에 고체 접착제 퓨즈 땜납이 있는데요. 이 고체들은요 섞으면 녹는 점이 낮아져요. 섞으면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금속이 원래 잘 안 녹잖아요. 우리가 철이나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철기 시대보다 청동기 시대가 먼저잖아요. 알죠? 안 배우나? 알죠? 알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청동기가 더 잘 녹아. 그러니까 동이 더 잘 녹아. 쇠가 더 높은 온도에서 녹여요. 그러니까 불을 잘 쓰고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나중에 개발되면서 철기 시대가 오는 거라. 역사쌤한테 물어보시고요. 어쨌든 그 녹는 점이 낮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금속은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높은데 뭐 철 녹이려면 2000도 정도는 올라야지 녹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퓨즈나 땜납 이런 애들은 뭐 한다? 잘 녹는다는 얘기예요. 잘 녹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잘 녹냐면요. 땜납 같은 경우에는 고데기로도 녹일 수 있어요. 고데기. 그 정도 온도면. 고데기, 다리미. 모르죠? 땜납이 뭔지. 그거부터 설명할게요. 땜납이 뭐냐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우리가 금속이랑 금속을 붙이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얘도 금속이고 얘도 금속이잖아요. 여기도 금속. 그럼 여기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을 때 우리가 종이를 이을 때는 풀 붙이면 되지. 접착제 쓰면 되는데 금속은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금속 접착제랑 땜납이랑 비슷한 건데요. 뭐 할 거냐면 금속을 녹여서 붙이는 거야. 지금 여기도 잘 보면 여기 흔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속이랑 금속을 붙일 때 금속을 녹여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서로 이제 용접 하면 알지. 용접. 서로 이거 양손에 철 있으면 이거 붙여가지고 여기 사이에 불 녹여가지고 붙이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붙이고 싶어. 그럼 얘를 이렇게 딱 놓고 금속을 녹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히면 얘랑 붙는 거죠. 이렇게 쓸 때 하는 금속이 땜납이고 얘는 굉장히 잘 녹아요. 우리 인두기라 그래서 이렇게 펜처럼 생긴 온도 높아지는 애랑 닿으면 그냥 녹습니다. 인두기. 있어? 그런 거. 고문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어? 고문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고문할 때 쓰려고 나온 애가 아니야. 그 인두기를 고문할 때 쓴 거지. 고문용으로 나온 애가 아니라고. 자, 어쨌든 그거 맞아요. 그 이름이요. 자, 그 다음에 높은 거 이용한 얘는 이제 원적외선의 필라멘트가 우리 전구가 얘는 별로 안 높아. 얘는 별로 안 뜨겁단 말이야. 근데 우리 전구하면 떠오르는 걔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는 물론 원적외선 필라멘트.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는요. 얘 이렇게 생긴 애도 필라멘트가 있고 얘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빛내면서 열도 되게 많이 나요. 이거 전구 이렇게 생긴 전구요. 켜져 있는 거 이쁘다고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원적외선 필라멘트는 더 뜨겁겠죠? 그럼 뭐예요? 녹으면 안 되잖아. 그쵸? 뜨거운데 금속이 녹으면 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녹는 점을 높여서 잘 안 녹게 만든 애도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했냐면 에탄올이랑 메탄올이랑 둘 다 뭐냐면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근데 에탄올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쓰는 알코올. 그러니까 마시는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 손소독제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똑같은 알코올인 건 알아요? 알죠. 둘 다 에탄올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똑같아. 손소독제를 손에 바르면 이게 소주를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마셔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냄새가 다 동일해요. 에탄올이니까. 근데 메탄올도 냄새 비슷해. 똑같은 알코올이니까. 근데 메탄올은 다른 종류의 알코올이고 마시면
써요. 죽어요. 아 물론 에탄올을 그냥 꼴깍꼴깍 마시면 죽습니다. 그걸 물에 희석시켜서 마시니까 그냥 취하기만 하는 거지. 얘를 마시면 죽는데요. 메탄올은 물에 희석시켜서 마셔도 죽어요. 그리고 적은 양을 마시면 이 메탄올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내가 그러면 안 죽을 만큼 되게 미세한 양을 마셔. 안 죽긴 합니다만 어떠냐면요. 걔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공격하는 게 시신경이에요. 시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옛날에 근데 메탄올이 더 싸. 에탄올보다 메탄올이 훨씬 싸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가짜 술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시력이 낮아지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죽는 사건. 몇 년 전에는 인도에서 실제로 몇백 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어요. 메탄올로 술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몇백 명 하니까 진짜 되게 많이 보네. 100몇 명인가 200명 하여튼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엔 더 많았겠지. 그래서 메탄올은 미친 거 맞죠? 메탄올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고요. 우리 뭐 다른 데서 연료 같은 걸로 쓴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끓는 점이 낮은 애들 이용해서 하는 게 액체질소입니다. 액체질소. 액체질소는 끓는 점이 몇 도 정도 되냐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하 197도인가 8도인가 한 그 정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액체 우리가 물이 끓는 게 100도잖아요. 그쵸? 그럼 질소는 어디서 끓는다는 얘기예요? 영하 197도라고 합시다. 여기서 끓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를 지나면 기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액체 질소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하 200도 정도로 낮춰놓으면 질소가 액체화돼. 그럼 얘를 이용한 극저온 저장 탱크. 액체 질소는 근데 이용하는 얘가 많아요. 온도 낮은 걸로. 그냥 단순히 봐도 너네 옛날에 그런 거 영상으로 본 적 있을 거야. 그 과자 같은 거 어떤 액체 넣고 꺼내가지고 이 넣었더니 막 연기가 부악부악. 그 물고기들 잠깐 넣어서 얼린 다음에 녹히고 막 이런 실험. 본 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고. 본 거 같은데요. 이거 많이 봤을 텐데 액체 질소. 이런 거 영상이나 아니면 그 직접 하긴 좀 위험한데. 힙합이야 그거. 나도 하는 걸 말이야. 어? 자, 그래서 맞아. 그런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한 걸 나도 본 거 같은데 뭘 보여줄까나. 쇼츠 보자. 와, 그 상. 어머. 이거 소리가 안 나는구나. 올라가기만 하면 공기가 다시 팽창해 풍선이 원래 크기로 돌아오죠. 이렇게 쭈그러들죠. 그리고 이거 딱 하면 깨져. 엉거니까. 근데 다시 부풀어 오르죠. 그만큼 차가운 겁니다. 그만큼 차가운 거. 그 드라이 아이스보다도 훨씬 차갑죠. 거기다 손 넣으면 얼어요. 당연하죠. 동상 걸려요. 동상에 걸리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 아까 동상이지. 동상 걸리는 거. 광고야. 말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봐야 돼요. 알죠, 프리미엄. 비싸. 너무 비싸. 달걀 넣는 거 처음 봤네. 이런 특수 장비에 넣지 않으면 기체에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장미 올리네요, 장미. 저걸로 고백. 저거 딱 치면 부서지는데. 아, 떨어졌다. 이렇게 깨져. 얼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부서지는 거야. 거저.
바나나도 얼었지. 굳어진 거랑 안 굳어진 거랑 차이가 없네. 저기 좀 깨졌다. 그쵸? 바나나도 깨지네요. 저 먹으면 바나나 아이스크림이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니 뭐 다 넣었다 치는 거밖에 안 하네. 장갑도 부서지죠. 장갑도 얼어서 그래. 아까 내가 풍선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지. 잘 가요. 달걀도 깨지겠죠. 아주 실험이 단순하구만. 자,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런 걸로 옛날에 무슨 실험했냐면 그런 거 했어요. 그 홈런볼 있잖아요. 홈런볼 넣었다가 빼가지고 먹으면 그 기화되면 그 기체가 확 되면서 액화되는 거지. 액화되면서 막 용처럼 연기가 뿜뿜뿜. 그리고 금붕어 같은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를요 액체 질소에 넣는 거야. 바로 얼거든요. 불쌍. 근데 꺼냈다가 물에 넣으면 살아요. 산다라고 해서 그 옛날에 그 실험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진짜 죽어요 그냥. 살긴 사는데 그러니까 안 넣는 애보다 건강하게 살 수는 없는 거지. 일단 얼었던 애니까. 그걸로 그거 해서 사람들이 뭐 했어요? 와 신기하다. 냉동인간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 냉동인간 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인터넷 보고 얘기하고 말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는 끓는 점 낮은 거 이용한 예죠. 그러니까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 얘기해 봅시다. 요거. 끓는 점과 녹는 점 압력 관계 보시면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고 우리 물로 예를 들면 물은 끓는 점 100도고 어느 점 녹는 점 0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한다? 압력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래서 얘도 압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압력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은 됩니다. 자, 봐봐.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해야겠죠? 그래서 냄비, 물, 쌀, 불을 들고 어디에 갈 거냐면요. 에베레스트에 갈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밥을 해. 그래서 물이랑 쌀이랑 불 해가지고 끓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높은 산이잖아요. 높은 산이니까 뭐 하냐면요. 기압이 낮아져요. 그냥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럼 기압이 낮아졌어요.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져요. 끓는 점이 변해요. 그러니까 100도에서 안 끓는 거야. 75도 밑으로 75도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00도에서 안 끓고 75도에서 끓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실 75도 물에 손 담그면 뜨거워요. 뜨겁다고 느낄 겁니다. 75도인데요. 그쵸? 우리 목욕탕 대중목욕탕 가봤어요? 대중목욕탕에 그 큰 욕조 온도가 40도? 뭐 이럴 거야. 뜨겁거든요? 75도 엄청 뜨겁죠? 근데 쌀을 익히기엔 좀 부족해. 쌀은 잘 안 익어. 75도에 쌀이 잘 안 익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냄비에다 밥을 지으면요. 밥이 잘 안 익습니다. 밥이 잘 안 익으면 어떻게 해요? 더 끓이겠죠. 더 끓이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타는 거야. 위엔 잘 안 익고. 이러면서 밥이 설익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설익는다. 왜? 끓는 점이 낮아져서. 근데 압력솥 보겠습니다. 압력솥. 압력솥은 그냥 냄비랑 다르죠. 압력솥은 냄비랑 다른 점이 뭐게요? 근데 압력솥 알아요? 너네 집에도 다 있을 텐데. 우리나라 주방에 없을 수도 있죠. 보통 전기로 전기밥솥이라는 걸로 밥을 하거든요. 너네가 안 하니까 잘 모르나? 혹시 햇밥 먹니? 그런 집도 있다 들어주면. 전기밥솥, 쿠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요강처럼 생겨. 자, 얘도 압력밥솥입니다. 얘 압력밥솥이에요. 아니, 집에 밥솥 없냐고! 있어요.
있습니다. 몇 마디만 해요? 압력밥솥 설명 듣고 가 기다려봐.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 이렇게 생긴 애들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 보통. 네. 이거 없으면 이런 거라도 있을 거라고. 이런 거라도 여러분 밥 해야지. 냄비에 밥하는 어머니들이 없다고. 왜냐면 왜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게 다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밥이 빨리 돼요. 빨리 돼. 아까 얘기했잖아. 쌀이 잘 안 익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압력솥에 밥을 하는데요. 압력솥에 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압력밥솥이 그냥 냄비랑 다른 점이 잠긴다는 겁니다. 잠겨요. 그러면 여기다 물이랑 쌀이랑 넣고 끓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 냄비에서는 밥을 하면 막 연기가 납니다. 막 열로 막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난단 말이야. 근데 압력밥솥은 잠가 놓으니까 못 나가요. 내가 물을 이만큼 넣었잖아요. 그럼 얘가 기체로 변하면 이만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한 거예요? 잠가놔서 요게 끼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엄청 높아져요. 기압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뭐 한다? 끓는 점도 높아진다.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100도가 아니라 100도 넘어서 물이 끓어야 쌀이 더 잘 익어. 빨리 익어. 그래서 밥이 잘 돼. 그래서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높은 온도에서 밥이 되면서 밥이 빠르게 되고 잘 익는다. 맛있어진다. 그래서 압력밥솥에서 밥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얘랑 같이 기억하는 게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다. 비례관계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갔다 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상태. 우리가 과학에서 상태하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상태, 물질의 상태 얘기하면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물어보는 게 물질의 상태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 그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그림 봐봐. 물에 녹는 점은 0도씨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야.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온도가 몇 도쯤 될 거냐면요. 느낌상 22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22도인 이 교실에 내가 물을 보관해. 내일까지? 그럼 얘는 어떤 상태일까요?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그쵸, 액체죠.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물을 여기 그릇에 담아놓고 내일 온다 하더라도 얘가 다른 애로 변하진 않겠죠. 액체로 유지할 겁니다. 왜?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 낮은 곳에 보관해서. 그럼 그 물을 들어다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루 보관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체로 변하겠죠. 왜? 녹는 점보다 낮은 곳에 보관했기 때문에. 100도가 넘는 공간에서 보관하면 기체로 다 변할 거예요.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나오는 그 화살표입니다. 여기에 지금 염화나트륨의 녹는 점이 나와 있어. 염화나트륨의 녹는 점이 802도래. 802도. 그러니까 소금은 800도 넘으면 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현재 몇 도예요? 22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금 보관하면 뭘로 존재하는 거예요? 고체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본 소금은 대부분 고체였잖아요. 액체 소금 본 적 있어요? 그 소금물 말고 액체 소금 본 적 없죠. 나도 없어. 그거는 800도 이상의 공간에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96이네요. 질소는 끓는 점이 196도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실온에서. 여기서 보관하면, 교실에서 액체 질소 보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기체로 변하는 겁니다. 왜냐, 끓는 점보다 높은 공간에선 기체가 된다. 잘 듣고 있는 거죠. 자, 왜 다른지 요거 기억해야죠. 왜 다른지. 녹는 점, 끓는 점이 다른 이유는 입자 사이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 높다. 요거 밑줄 같이 쳐주세요. 별표도 쳐주고요. 중요합니다.
요거 우리 중1 때 같이 한 사람들은 들었을 텐데요. 동영이 기억이 안 나겠지? 아니에요. 자, 봐봐. 우리 입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고체 입자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다 그랬고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유가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서입니다. 고체는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서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있어. 그래서 잡을 수 있고 단단하고 뭐 모양 일정하고 이런 성질들을 가지는 건데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입자에 열을 가하면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조금씩 빨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화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렇게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 사이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입자들 사이사이가 멀어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잡아당김이 강하면 강할수록 변할 때 더 많은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김이 강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좋아요. 그러면 문제 풉시다. 17조 푸세요. 조용히 하고 푸세요. 자, 보겠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설명. 자, 녹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이 말이 이상하죠, 그쵸?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얘기 모든 물질이 다 녹는 점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요거 틀렸어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맞죠.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녹는 점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인 거죠. X. 가열한 물세기가 강해도 끓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준 열의 불의 세기가 강해지면 뭐 하겠어요? 빨리 끓겠죠.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함으로 물질의 특성 아니다. 이건 또 틀려요. 그 일정한 압력에서 끓는 점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XX, OX. 그러니까 물은 어떤 압력이 주어지면 압력이 조건이 있으면 그 압력에서 모든 물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그래서 물질의 특성. 자, 요거 보시면 여기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죠. 그래서 녹는 점도 어는 점도 모두 다 53도. 자, A랑 B랑 같은 물질인 거 맞죠? 그래프 겹치면 같은 물질이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한 거 A. 얘가 제일 도달하는 시간이 빨랐네요. A 양은 B보다 많다. A가 빨리 끓었다는 얘기는 B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양이 C에 끓는 점 가장 높다. 이것도 맞죠? OXO.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짐으로 공기 압력도 낮아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을 하면 물에 끓는 점이 낮아져서 쌀이 잘 안 익어요. 낱낱입니다. 낱낱. 25도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냥 낱낱. 자, 10번 보시면 이거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기요? 잘 들어봐. 이거 푸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25도에서 물질의 상태가 뭔지 쓰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도가 어디 들어가냐? 25도가 얘보다도 높고 얘보다도 높죠. 얘가 25도가 제일 커. 여기 B에서는 25도가 0보단 큰데 100보단 작으니까 여기로 들어가. C에서는 얘보다도 작고 얘보다도 작아요. 여기 들어가요. 그럼 우리 아까 화살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가 녹는 점, 여기가 끓는 점. 그럼 A는 어디 있는 거냐면 녹는 점보다 끓는 점보다 높으니까 A가 여기 있는 거고, B는 얘보다 높고 얘보다 낮으니까 B는 여기 있는 거고, C는 얘랑 얘보다 낮으니까 C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여기 그래프. 얘가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얘도 여기서 얘가 고체, 얘가 액체, 얘가 기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B는 얘보다 높고 얘보다 낮으니까 이 가운데 들어가서 액체인 겁니다. A는 기체, B는 액체, C는 고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문제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하는 법만 알면 되죠. (18조) 자, 보시면 여기서 실험했어요. 뭐 실험했냐면 물 10g과 질산칼륨 5g, 나는 물 10g과 질산칼륨 10g, 여기 다는 물 20g에 질산칼륨 10g 해서 가열했어요. 가열했더니 뭐 했어요? 질산칼륨이 녹았지 뭐. 녹았어. 근데 다 녹인 다음에 모두 녹으면 가열을 멈추고 그 다음에 식혔습니다. 온도를 낮췄어요. 그럼 이거 무슨 실험이에요? 석출 실험입니다. 그랬더니 가는 결정이 생기기 시작한 도가 30도, 57도, 30도. 얘가 제일 먼저 결정이 됐겠네요. 뭐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용해도도 알아볼 수 있고. 요거는 간단한 실험이니까 요거 넘어가고 요거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그래프 나왔던 거네요. 그쵸? 8m산 5g이랑 8m산 10g을 같이 가열했어요. 녹은 동안에 온도랑 이런 거 측정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뭐예요? 같은 물질이면 같은 온도에서 녹지만 양이 적은 쪽이 더 빨리, 많은 쪽이 더 늦게 녹는다. 끓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끓는 점 끓였어.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끓임 쪽이라는 애가 나와. 끓임 쪽이라는 애. 끓임 쪽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보시면 그 책 보시면 잘 보이려나? 여기 확대해서 보면 여기 뭐처럼 생겼냐. 끓임 쪽이 그냥 동글동글한 비비탄 총알 알아요?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그게 뭐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 조그맣고 완전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요.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에탄올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는 거.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 방지.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에탄올은 바로 가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탄올을 넣고 물 끓이는 것처럼 에탄올을 담고 이렇게 가열하지 않아요. 이러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예요? 물을 끓여서 그 뜨거운 물로 에탄올을 가열해요. 물중탕이라고 하죠. 그래서 끓는 점 측정했더니 얘도 양이 적은 쪽이 더 빠르게, 양이 많은 쪽이 더 느리게 끓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끓는 점은 78도더라. 이런 거 알아볼 수 있는 실험. (20조) 아주 굉장히 야, 학원에 왔으면 공부를 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널 잘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하는 걸 바라는 거지. 자, 봐봐. 여기 이제 제일 고난의 포인트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게도 곡선에서 뭐 알 수 있는 거 많죠? 예, 지금 70도에서는 질산나트륨이랑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비슷해요. 똑같죠? 근데 달라? 확대해서 봅시다. 다르네요. 확대해서 보니까 얘가 좀 높아요. 얘보다 요만큼 차이 나네요. 자, 근데 뭐예요? 20도씨에서는 확 차이 나죠. 질산나트륨 87, 질산칼륨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차이가 커요? 질산칼륨의 차이가 제일 커요. 질산나트륨이 70도씨에서는 용해도가 제일 커도 클 수 있지만 용해도 차이가 제일 큰 거는 질산칼륨이고, 용해도 차이가 제일 작은 건 기울기 제일 완만한 염화나트륨이 차이가 제일 적죠. 그럼 석출될 때도 석출량은 염화나트륨은 거의 없을 거고 질산칼륨은 제일 많이 석출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풀어보세요. 이거 직접 풀어봐야지 느낌이 올 거예요.
21쪽 20쪽 21쪽 풀어보세요. 나 저기 학생들 미안한데요. 그거 그만 풀고요. 26쪽을 필게요. 나이스. 이거 먼저 하고 문제 풀게요. 20 여기 피라고.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요. 순물질과 혼합물 설명할 겁니다. 뭐가 많아요? 야, 복습을 30분 넘게 했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라고. 자, 물질.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아까 그 용해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반복한 거야. 복습에 거의 다 썼다고. 진도를 못 나갔다고 지금. 자, 보시면 우리 뭐 할 거냐면 우리 배운 게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 우리 공부한 게 물질의 특성인데 그 물질을 분류할 거야. 분류.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할 겁니다. 그 단어만 봐도 느낌이 좀 오죠? 안 오나? 순물질은 안 섞여 있는 게 순물질이고 혼합물은 섞여 있는 게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순물질이라 그러고 뭐가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죠? 용매 더하기 용질은 용액이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럼 용매 용질이 녹았어, 섞였어? 그럼 이거 혼합물. 그러니까 소금물은 혼합물. 소금은 순물질. 물은 순물질, 소금물은 혼합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조건에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우리 앞에서 계속 한 거죠. 물은 끓는 점 100도고 어느 점은 0도고. 뭐 이런 게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리철, 다이아몬드, 금은 다 모두 순물질. 하나로 이루어진 애들. 자, 그 다음 섞여있는 거 보겠습니다. 섞여있는 건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겁니다. 그럼 이것도 느낌이 알겠죠? 단어만 봐도. 균일은 골고루 섞여있는 거고요. 불균일은 안 고르게 섞여있는 게 불균일이에요. 자, 그럼 소금물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소금물 혼합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일까요? 불균일 혼합물일까요? 물에 소금이 골고루 녹아져 있을까요? 안 골고루 녹아져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 우리 용액의 뜻이 뭐였냐면요. 용매,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써 있어요. 보여줘야지. 여기에 용액의 정의에 뭐라고 써있냐면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있는 물질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용액은 모두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균일인지 아닌지 알게요야, 그쵸? 보기만 해도 대부분 딱 압니다. 균일이 많이 모르는 애도 있지만. 자, 대부분의 균일 혼합물, 그러니까 액체 균일 혼합물은 투명해요. 투명해. 거울 덮어놔요. 뭐 우리 얘기하는 사이다 아니면 소금물, 식초 이런 것처럼 투명한 애들은 대부분 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도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우리 그러니까 소금물을 예로 들어봅시다. 소금물이 균일 혼합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맛을 보든 이쪽의 맛을 보든 맛이 동일할 거야. 다 짜겠죠. 이런 게 균일 혼합물인 거고요. 여기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공기도 저기 있는 성분이랑 여기 있는 성분이랑 별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이런 걸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균일의 대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흙탕물 생각하시면 돼요. 흙탕물. 흙탕물은 내가 물이랑 흙이랑 섞었어. 막 저어서 손을 딱 떼는 순간부터 뭐 하냐면요. 흙이 밑으로 쫙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밑엔 흙이 많고 위에는 흙이 적겠죠. 이런 건 불균일인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그만해. 집어넣어. 마트에서 사 먹는 음료 중에
드세요라고 써있는 애들은 다 불균일인 겁니다. 왜냐면 밑으로 뭔가가 가라앉았다는 얘기죠. 과일 주스라던가 초코우유라던가 이런 애들은 흔들어 드세요라고 써있어요. 그런 애들은 밑에 뭐가 가라앉았다는 얘기고 걔네들은 다 불균일이라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성분 물질을 그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금물로 예를 들면 소금물이 혼합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소금의 성질도 물의 성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섞여 있는 거니까요. 소금의 성질인 짠맛도 그대로 나고요. 물의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고 성분 비율에 물질의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달라져.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무슨 얘기냐면요. 소금물로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물은 100도에서 끓고 물이 끓는 동안은 100도를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물은 100도에서 안 끓어 일단. 소금이 섞여 있어서 100도 넘어서 끓고요. 난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냐면 소금물을 끓이면 물이 계속 날아갈 거 아니에요. 기화돼서. 근데 소금은 안 날아가거든요. 왜냐 아까 소금에 끓는 점 몇 도, 소금은 800도에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는 점이 800도가 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끓는 거에서는 당연히 소금 그대로 있고 물만 기화돼서 날아가. 그럼 점점 짜지는 거죠.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끓는 점도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라면을 끓일 때 스프 먼저 넣고 끓이면 높은 온도가 되고 계속 끓이는 동안 온도가 오고 올라가니까 라면이 더 빨리 익겠죠.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점도 마찬가지. 어느 점도. 소금물은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잘 안 오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바닷물엔 소금이 많으니까 소금이 많이 녹아져 있으니까 바닷물은 그냥 강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물론 파도 쳐서 섞이니까 더 안 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낮은 온도였어. 그리고 얘도 어느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죠. 얘 보면요. 여기 얘로 수프 먼저 넣는 거 나오네요. 그 다음 염화칼슘. 그 눈 내리면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그게 염화칼슘이 눈이랑 만나면 눈이 녹는 것도 녹는 거지만 그걸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어는 거 방지에 뿌리는 겁니다. 어는 거 방지. 눈이랑 염화칼슘이 해서 녹아. 그러면 염화칼슘 뿌린 물은 잘 안 오는 거죠. 0도에서 안 오니까. 우리 지금 오늘 온도 아시겠지만 오늘 온도가 영하 몇 도냐? 하여튼 영하란 말이에요. 어제는 막 영하 10도 막 밑으로 내려가 12도 13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어제 밤에.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도로에 물이 있으면 도로가 오는 거죠. 그 염화칼슘 뿌려놓으면 잘 안 오는 거고. 그렇게. 시험 때랑 이렇게 다 태도가 다르면 공부 어떻게 하니? 너는 안 달라졌어. 에? 너는 항상 안 하는 일정한 학생. 아유 참 보기가 안 좋네요. 자, 그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시험 때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일정하게 안 하고. 시험 때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안 달라. 자, 녹는 점. 그래, 그럼 시험 때는 안 하고 지금은 진짜 많이 안 하고 달라졌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것도 보겠습니다. 고체 혼합물에서는 온도가 많이 낮아져요. 여기 파라다이 크로로벤젠 또 나오죠. 파라다이 크로로벤젠이랑 나프탈렌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었더니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녹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뗏납 또 나옵니다. 납이랑 주석이랑 금속을 섞었더니 쉽게 녹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거 붙일 때 쓰는 거고요. 아까 퓨즈 설명을 안 했는데요. 퓨즈는 뭐냐면 그 전기기구나 이런 데 넣고 아니면 거기 또 옛날엔 거기 들어갔었어요. 너네 두꺼비 집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전원 차단기. 지금은 전원 차단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단추 딱 내리면 전원이 차단돼.
올리면 자 전원 들어와. 이렇게 그냥 단추로 돼 있거든요. 스위치로 돼 있는데 옛날엔 퓨즈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생긴 퓨즈가 들어갔고요. 여기에 과한 전류가 흐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서 건조기를 돌리고 있어.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데 저기 저 방에서는 드라이기를 쓰고 저기 어머니는 인덕션을 틀고 막 저기서는 뭐 고데기를 하고 막 저기선 히터를 틀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전류를 갑자기 많이 썼어요. 그럼 전류가 과해지면 뭐예요? 열이 납니다. 과열돼요. 그러면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퓨즈를 설치한 거죠. 그럼 얘가 너무 과해지면 뭐 하는 거냐면 끊어져요. 녹아서. 과한 전류가 흐른 열로 끊어지게 만드는 애예요. 그러면 전원이 차단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전기 차단됐으니 어때요? 전기가 다 멈추고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퓨즈는 다시 못 써요. 새 퓨즈로 갈아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류 차단할 때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잘 녹아야겠지, 그치? 불이 나기 전에 녹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고열에도 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혼합물은 고체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낮아진다. 이거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 보시면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가라앉아. 소금을 넣어. 그러면 소금을 넣으면 바로 안 올라올 수도 있지만 소금을 많이 넣으면 뜹니다. 왜냐면 우리 밀도했던 거 기억나죠? 밀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밀도가 작으면 뜨고 밀도가 크면 가라앉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녹이면 녹일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 소금을 얼마나 녹으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혼합물의 물질의 특성을 일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27쪽 풀고 끝낼 테니까 풀어요. 정말. 27쪽이요?